우리 애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가고 싶은 학교도 없다고 하네요. 제가 진로부터 찾아줘야 될 것 같아서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귀등으로도 안 듣고 무기력한 아이 표정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낳았지만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매번 시험 때마다 공부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그때마다 아이가 무건수행 들어가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반항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대치 상황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남편은 휴대폰 뺏고 용돈 끊으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아이가 더 엇나갈까봐 두렵습니다. 억지로라도 하게 하려고 저도 아이 옆에 앉아서 책도 읽고 하는데 그게 참 힘드네요. 동기부여만 되면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잘할 것도 같은데 우리 아이 동기부여 좀 해주세요, 장첸쌤.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문제점 파악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다 맞는 거죠. 많이 좁혀야 돼요. 많이 좁혀서 보시면 해결할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 동기부여보다는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고,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이거든요. 모티베이션보다는 드리븐이 나요. 드리븐. 끌고 가는 거. 그것도 강압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거든요. 그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중2 이상, 제가 사춘기 이후 걔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미 무기력이나 끝난 상태입니다. 걔들한테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태라면 끝난 상태거든요. 그 전 아이들, 꿈과 희망이 있는 사춘기 이전 아이들한테는 동기부여를 마구마구 해도 돼요. 희망을 주고 미래와 꿈과 이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멋진 어린이처럼 살아가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동기부여해가지고 멋진 청소년이 되는 애들은 없어요. 동기부여가 아니라 돌봐줘야 되는 거. 돌봄 서비스, 이미 환자 교육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알려주고, 학습 능력이 아니라 학습 내용과 기초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이가 동기가 없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마인드부터 버리셔야 돼요. 동기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지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왔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몰입할 수 없는 상태인데 왜 해야 되나? 공부장치 채널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온 우리가 지금 등원을 했거든요. 걔가 희망을 얻은 게 너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 라는 저희 영상이 있나 봐요. 그거 보고 저거다. 난 공부를 못 하는 아이다를 보고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잘 앉아 있어요. 나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나 공부를 못 하는 거다. 책을 펴면 제가 덮어야 된다 했잖아. 애들이 그 상태라고.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모든 게 외계어야, 외계어. 아랍어로 공부하고 있다니까, 애들이. 아랍어라서 언어 해석부터 다 해야 돼요. 어제 윤택하다. PD님 윤택하다가 뭡니까? 윤택하다. 사회 공부하다 윤택에 끝났어. 윤택. 뭐 그런 거부터 다 언어 해석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어도 영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를 한글로 바꿔놓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 부족한 애들한테 해석을 주고 공부를 일단 시켜봐요. 이 해석 보고 답 맞춰봐라. 답을 못 맞춰요. 한글 보고 해석 맞춰봐라. 그럼 영어가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요새 문해력 학원도 많더라고. 초등교육에서 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쭉 발생해가지고 이제 공부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못 알아먹겠거든요. 그럼 그걸 쉽게 설명해 줄 선생님이 또 필요하고, 그럼 돈이 더 들어가고. 근데 어릴 때 잘 해놓으면 그게 좋죠. 같이 책 읽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 아이가 너무 모질한 게 보일 거거든요. 같이 단어도 외우고 한글 단어 정리하고 퀴즈 내고 같이 놀고 밥 먹고 생각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면 아이랑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야 될걸요. 동기부여라고 하면 보통 진로학과, 진로 탐색 이렇게 생각. 그 제일 극혐입니다. 극혐이라고 하는 게 그걸 공부 안 할 이유로 쓴다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할 이유로 생겨. 우리도 아직 진로가 지금 안 정해져 있잖아. 애들이 뭔 진로가 있냐. 없어. 더 어릴 때 해야 돼. 더 어릴 때. 꿈과 희망을 주는 작업은 되게 어릴 때, 사춘기 이전에, 사춘기 때 잠시 다른 나라에 갔다 온다니까요. 다른 애가 들어와 있어. 종교인들한테 미안하지만 네 몸엔 사탄이 들어와 있다, 내가 애들한테. 근데 나중에 네 영혼이 다시 들어왔을 때 당황할 거다. 일단 공부부터 하자라고. 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가고 싶은 대학 없어요. 네 대학은 아니야. 대학을 왜 가는데 하면 말하는 애가 없어요. 제가 대학을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고 싶은 대학이 왜 있어요.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엄마들이 직업이는 너 의사 될래? 뭐 될래? 하는데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는가? 또 대학이랑 직업이랑 바로 연결되는 게 또 있나? 선생님들도 연결되겠네. 전문직이나 특수직
전문직들이라죠. 그거 말고는 대학이랑 연결이 별로 안 되거든요. 세상에 전문직 특수직들밖에 없나? 그런 거를 시키고 싶어서 계속 진로가 뭔지 장래희망이 뭔지 그렇게 해서 동기랑 연결을 하려면 나 그거 하기 싫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해도 되는가? 직업이랑 진학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진짜 그 직업 하기 싫은 사람은 공부 안 할 이유로도 쓸 수 있죠. 우리 아빠가 의사인데 아빠 사는 거 보니까 의사 하기 싫을 수 있잖아.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나? 그냥 교육 그 자체, 정규교육을 따라간다. 학교 교육을 따라갔을 때 네 삶이 얼마나 윤택해질 수 있는가. 일반 상식이 가득 차고 논리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기타 등등 학업에 필요한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MPFC를 강화하는 그 훈련이 학습일 수도 있다. 사는 데 많이 유리하거든요. 감정만 풍부한 사람들보다 이성도 풍부한 사람, 뇌 발달이 잘 돼 있는 사람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뇌가 나이스하게 디자인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연구 결과로 많이 발표가 돼 있는데 그거를 개발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상하고, 우리 헬스로 근육을 만들 수 있잖아요. 피지컬이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양이 이상하지만 근육이 다 붙어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멋진 바디를 가지고 있거든요. 학습이 그 짝이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동기부여를 해요. 그게 동기이지, 부모님이 말하는 동기부여는 보통 직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동기부여를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해주는 거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네 삶에 도움이 될까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부터 그걸 부정을 해요. 공부가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공부를 못해도 대학을 못 나와도 사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 라고 하면서 공부를 잘해야 된대. 설득력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집중하고 사는 건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30점 받고 50점 받고, 그건 저 나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애들은 다 나빠 보여요. 그런 성적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계속을 하시길 바라고, 그거는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드리븐의 영역, 끌고 가야 되는 영역, 설득과 호소, 설득도 잘 안 되잖아, 청소년들. 계속 이야기 나누고 해보자 하고 행동하게 하고 격려하고, 그거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감을 또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성취감을 느끼려면 목표가 적당해야 될 것 같고 적합해야 될 것 같고, 그 꼽셈추위 친구가 목표가 100점이면 안 되거든요. 걔 목표는 성취평가고 아직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수행평가를 포함했을 때 어떻게 하면 C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는 치밀하게 계산해요. 지필고사를 40점을 넘어야 되고 수행을 100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미리 계산을 해줘. 수행평가를 정말 키를 써서 잘하게 하고, 한문 공부를 중2인데 엄청 시켜가지고 이번에 한문이 90점이 넘었어요. 한문 수행평가 잘하고, 거기서 A가 이제 나오는 거지. 체육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A 받아오고, 역사는 막 답이 없다. 중2 역사 엄청나는데 세계사가 때려와가 있어요. 세계사 장난 아닙니다. 어른들 그거 체크하면 대답 하나도 못할걸요.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니까. 윤택한 것 때문에 공부가 멈춰야 되는 애들이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서술형을 적어야 돼요. 중학생은 서술형이 40점입니다 이 동네. 국제중 보니까 서술형 100%인 시험도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국어 시험이 서술형 100%더라고. 와, 학교마다 비율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기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기초 학습 능력에 배경 지식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행이 아니라 그 학년 거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초등학교 6년이 빠진 애가 고1 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중1이. 중1 거라도 하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 한글 공부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아니라 오늘 공부할 이유를 계속 찾아주시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너무 미래지향적인 단어거든요. 미래가 아니라 오늘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 집중을 하고, 과거는 평가가 아니라 그냥 수습의 영역. 이미 망한 거 어떻게 하면 수습할 수 있을까, 같이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내가 40점 받아왔어. 그러면 40점이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었을까? 뭘 더 했어야 됐을까? 그럼 다음에 이거 한번 더 해보자. 평가하지 말고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진로 진학 목표가 생기는 거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한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 청소년들은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초등학교 때 생긴 꿈이 유지가 돼야 되는가? 수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가치관이 정립되고 나서 그때 하고 싶었던 게 새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조금 더 넓은 진학 목표를 가지고 너무 좁은 거 말고 신문, 방송 이렇게 하면 좁잖아. 공대 같으면 기계공학, 전자공학 하면 좀 넓거든요. 근데 반도체 이렇게 하면 좁아지잖아요. 큰 진로 목표가 없으면 조금 넓은 진학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좋은 학교를 가는 거를 좀 목표를 하면, 아까 좋은 학교를 가는 거는 학군지에 가는 느낌입니다. 그냥 그거밖에. 학군지에서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다 했잖아요. 학군지에 가면 괜찮은 분위기와 좋은 교육 환경이 있거든요. 좋은 교수님과 좋은 분위기 아래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진로 진학 목표를 다시 세워도 되잖아요. 일단 하고 싶은 게 많이 없을 때는 일단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촌스러운 광고에서 나오는 제가 진학 목표, 진로 목표가 생겨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는 매우 일부의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끝까지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고, 어제 수능 친 학생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너는 진학 목표 없잖아 라고 하는 거. 아니 끄덕끄덕해. 너 하고 싶은 거 아직 없잖아. 최대한 넓은 데로 가. 이거 하니까 네가 어른 돼서 판단해라. 니는 생각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어른 돼가지고 네가 뭐 하고 싶은지 결정해라. 요새 직업 세계 또 전공 무관도 너무 많다. 전공이 상관없이 받아주는 직업군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대학 가서 천천히 찾아봐라. 군대에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걔도 진로 진학 목표가 없지만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수시로 갈 수 없는 대학들을 다 갈 수가 있어서 자기 내신에 비해서 엄청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계속 진로 진학 목표에 집중했다면 공부를 오히려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난 공부를 안 하겠다. 근데 그 아이한테 니는 공부를 못 하잖아 라고 해서, 고등학생 니 공부를 왜 이렇게 못 하냐. 못하는 거 아닌데요? 5등급이면 괜찮지 않나요? 안 괜찮아. 앉아 임마. 책 펴서 사회값 정리 말해. 예? 제가 이거 왜 외워야 되지? 문제가 풀리는데? 외워 임마. 문제 풀리는 건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문제 수능에 안 나와. 일단 외워. 5분 뒤에 와서 사회값 정리 말해 라고 하면 또 와서 말해요. 잘했어 라고 하고 계속 공부를 시켜야 돼요. 개념 공부는 매우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문제 푸는 스킬만 계속 익히고 있고 계속 하고 싶은 게 있는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고3들이 왜 또 자기 대학을 또 계속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쳐버렸어. 공부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만 치면 자기 성적 가지고 배치표 펼쳐갖고 전국 대학을 훑어보고 있어요. 성적 끌어올려가지고 나온 결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지. 가고 싶은 대학 생긴다고 거기 가나? 그리고 뭐 책상 앞에 뭐 무슨 대학교 스티커 붙여놓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다니. 성대 스티커 붙여놨다고 성대를 갑니까? 수능 기출을 해결을 해야 일단 기본은 한데 성대 스티커 딱 붙여놓고, 그다음 팩트 하나 말해줄 거예요. 지가 붙여놓은 스티커 밑으로 갑니다. 다 부산대 스티커 붙여놓은 놈들 아무도 못 가. 그 이상 공부를 안 해요. 자기 목표 이상 공부를 안 해. 사람들은 자기 목표 이상 공부를 안 하거든요. 제 학생들은 전부 다 전교 꼴등도 스카이 붙여놨어요. 스카이.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해요? 너 못 간다. 일단 붙여놔라. 스카이 딱 다 붙여놓고. 어머님들 되게 좋아요. 우리 애가 스카이를 어떻게 가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부산대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목표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 놓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루어질 거 말고 그 모티베이션을 아이가 진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뭔 행동을 해도 돼요. 뭐 아무거나 해도 돼. 우리 아이가 거기에 동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아무 말을 하면 돼. 현실 가능한 말 말고 우리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말을 하든 그 고기를 사 먹여도 되고. 그게 어제 말씀하신 아이의 욕구를 파악하는. 그렇지. 애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저는 아이가 아이돌 좋아하길래 당시 여기 서울대 나왔다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아빠 싫어하지. 서울을 가면 아빠를 이제 안 볼 수 있다.